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관열의 그대에게 이정렬입니다. 자, 오늘 5월 20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6시 5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브리핑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이크를 주문했는데 아직까지 도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를 음질이 조금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마이크가 바로 오면 바로 변경을 해서 다시 계속 촬영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뉴스방이랑 리서치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리서치방 같은 경우에서는 뭐 종목 추천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은 뭐 여러분들의 수익에 최적화되어 있는 종목 집중적인 그런 방이 그렇기 때문에, 뉴스방은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지만 리서치방은 조금 계좌 개설이라는 조건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나중에 추후에 유료로 전환을 한다, 아니면은 뭐 금전적인 부분들을 요구를 한다, 절대 없을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혹시라도 나중에 금전적인 부분들을 요구를 한다, 그럼 그때 그냥 무시하세요. 혹시라도 저를 사칭해서 금전적인 부분들을 요구를 한다, 절대 주지 마세요. 저는 이제 유료로 금전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하단에 이 카톡 아이디 있죠? 이거 말고는 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 자, 뭐 이런 것들 안심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더보기란이랑 댓글란 필수적으로 체크 한 번씩만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제가 오늘은 좀 마음 편하게 브리핑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오늘 20일 좀 사실 약간 숨죽이고 있었거든요. 숨죽이고 있었는데 일단 시장에 대한 부분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시장이 떨어지면서 하락한 종목들은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이때도 그렇고 계속 시장 따라서 움직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또 이슈가 또 딱히 따로 이슈가 또 있긴 있었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국내 시장에 강한 매수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들인데,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서도 외국인들의 순매수 흐름들 보였습니다. 굉장히 다행이죠. 일단 환율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등이 나왔다가 외국인들이 대거 매도를 했어요. 근데 또 환율이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또 웃긴 게 안전자산인 금은 상승을 했어요. 달러만 떨어졌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약간 이런, 제가 이전에 살짝 말씀드릴 때는 했던 게, 환율이 좀 안정되기 위해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환율 스와프에 대한 부분들, 환율 스와프가 이루어지는지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 환율 스와프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달러가 국내 시장에 좀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환율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안정화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이 모양인데, 환율이 이 모양인데 수출 수입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럼 이거는 정부의 경제적인 부분에서 경제 관리 능력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환율에 대한 얘기들은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판단했고,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죠. 사실은 이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졌어요. 오늘 10시 가량에 통화 스와프 기대감이라고 해가지고 환율이 조정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 뭐 다양한, 이거 말고도 다양한 요인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너무 올라가긴 했어요. 하여튼 뭐 중국이 사실상 금리 인하를 시키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들도 있었고, 일단 미국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었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통화 스와프를 준하는 협력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보인다. 자, 국제금융 외환시장 안정과 한미 간 원활하고 신속한 협력 문제를 전제로 논의를 하고 있다. 이거 얘기 안 나오면은 경제 관리 능력에 의구심을 좀 표해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들고 일어나야 돼요, 이거는. 자, 일단 뭐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환율이 안정을 보였다라는 것들을, 일단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긍정적으로 보이면서 국내 시장을 반등으로 이끌었다. 근데 오늘 반등했던 주요 요인들 중에서 시장을 주도했던 게 신재생 에너지 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 신재생 에너지가 뭐 그냥 올라간 건 아니고,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옥상형 태양광 패널을 의무화를 시켰고, 풍력 에너지를 확대를 시킨다. 미국도 내년부터 풍력 패널을 설치를 할 것이다. 그런 내용들도 좀 있었고, 결국에는 러시아에 대한
탈러시아 움직임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탈에너지 의존도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접해서 탈러시아, 탈에너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폭력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수도도 그렇고 기대감들이 반영이 됐던 게 있었습니다. 태양광이 물론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고 풍력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도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이게 이제는 원전에 옮겨와야 된다. 이거는 살짝 일시적인 부분들이거든요. 원전이 전력을 생산하는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에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태양광을 아무리 많이 늘리고 풍력을 아무리 많이 늘리고 수력을 아무리 많이 늘린다고 해도 수력은 이제 별개가 될 수 있겠지만 원전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발전은 늘렸다가 줄였다가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람 세기를 조절할 수는 없죠. 바람 풍력 양들을 조절할 수는 없어요. 태양광 일조량을 우리가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조절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 원유, 근데 가격들이 너무 비싸죠. 가스 너무 올라갔었죠. 근데 추후에는 결국 안정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정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하겠지만 다방면적인 에너지에 대한 공급처를 찾아야 안정이 되겠죠. 탈러시아가 일어난다. 러시아 금수 조치가 좀 불발되긴 했지만 원유 가격, 가스 가격이 안정화가 된다 그래도 러시아에는 의존도를 계속 낮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원전 제어 가능한 전력 생산 원인 원전이라든가 수소 이런 쪽으로는 집중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도 프랑스가 계속 결함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제 원전 공사가 연기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거든요. 결함을 계속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게 연기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전 수주에 대한 부분들 한국, 미국, 프랑스 3파전인데 여기서 프랑스는 신뢰도를 점점 잃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여기에서 유럽인, 영국이 한국에 원전에 관련된 입찰을 좀 해달라 이렇게 제시를 한 것도 있었고 네덜란드랑 원전에 대한 소형 원전 모듈 이런 것들도 상의하고 있다. 원전에 대한 부분들도 논의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도 들려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미국도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패싱을 하고 바로 왔던 게 물론 북한 얘기도 있고 반도체 2차 전지 다양한 요인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이번에 탈원전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들 한미 원전 협력에 대한 기대감들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바이든이 한국에 방한한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주자마자 설명드렸던 겁니다. 이번 회담에서 소형 모듈 원전 공동 협력 개발 협력,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 원전 시장 공동 진출, 여기에 이제 파이로 프로세싱까지 이것까지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파이로 프로세싱 반드시 돼야 돼요. 원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원전을 가동시키고 난 원전 폐기물을 우리가 계속 이제 매립을 하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재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로 프로세싱 같은 경우는 반드시 얘기를 하고 이번에 합의를 이루어 줘야 된다. 그런 것들. 자, 그리고 3, 4호기 신한울 3, 4호기 법적 절차 준비를 해야 된다. 이제 여기에서 BHI 두산 에너빌리티 건설 재개가 시급하다. 이런 부분에서 일감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주기기 납품들 그리고 유지보수 그런 수주들 그런 것들도 기대감들을 가져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 건설을 신속하게 재개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긍정적으로 반영이 좀 된 것도 있었죠. 탈원전 기조 이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기존에 한국전력이 폴란드 체코 프로젝트 외에 영국과 신규 원전 프로젝트 관련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영국이랑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죠. 근데 한전이 가만히 있었는데 영국이 와서 찔러본 거란 말이죠. 자, 에너지 위기 대응 관점에서 원전 산업이 글로벌 단위에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한미정상회담에서 원전 수출 협력의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던 상황들.
그리고 회사채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관건이다. 근데 회사채가 흥행을 하면 주가에도 유동성이 확보가 된, 기업에도 유동성을 확보가 된 거니까 보통 이제 회사채 같은 경우에서 반영되는 그런 것들이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여기서 4.89% 금리를 설정을 했어요. 연금리가 4.8%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BBB급인데 2배 이상 400억 모집에 1,020억 원 매수 주문이 들려왔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연금리가 4.89%, 그러니까 2년이죠. 1년마다 89%에 대한 이자를 주는 거예요. 4.89%에 대한 4점 대략적으로 5%라고 할게요. 1년마다 5%를 하고 2년 만기 되면은 원금까지 상환을 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번에 회사채가 2배 이상 흥행을 보여줬다. 그만큼 부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인 그런 전망들을 점치고 있다. 보통 채권하면은 누가 합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하나요? 아니죠. 금액이 큰 사람들이라든가 기관 그런 쪽에서 채권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 이번에 조금 이제 이 큰 금액을 모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긍정적으로 반영이 좀 됐었던 그런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주가가 외국인들 기관 프로그램 금융투자 시장이 많이 안정화되면서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인 것 같고, 그리고 신주이수권 상환 이런 것들도 오늘까지 상환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면서 물량 소화 움직임들도 긍정적으로 잘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답답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측면들도 있긴 있지만 좀 강한 흐름들, 이제는 좀 제발 부디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좀 특징적인 뉴스들이 좀 나와주면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좀 기다리신 만큼 근저적인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들 드리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 카톡으로 연락 주시고 저는 여기에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